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주노캔의 안보정로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쿠팡에서 말이죠. 이번 이제 정보 유출과 관련해서 1인당 5만원씩을 이제 회원들에게 주겠다. 이게 오히려 그렇게 지금 발표했는데요. 더 열불이 나게 돼 있습니다. 자, 5만원을 주는데요. 쿠팡을 들어가잖아요. 쿠팡 자회사 좀 하는 것들 무슨 관광사포 이런 거 별로 안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먹고 사는 거, 여기에 쓸 수 있는 돈은 딱 5천원 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소비다 단체도 성명을 내놓고 우리가 또다시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 약삭빠른 장사꾼, 우리 이 피해자들한테 보상을 한다는 게 아니라 저희들 어떻게 보면 매출을 더 올릴까에만, 그러니까 고가 여행상품 하려면 최소한 몇백만 원씩 들잖아요. 여기에 돈을 많이 쓸 수 있게 해놓은 거야. 야, 그러니까 돈 2만 원 줘 가지고 여행상품, 100만 원, 200만 원, 500만 원짜리 여행상품 2만 원이 그 어디에 쓸 게 있어요? 그러니까 2만 원 주고서 여행상품 500만 원짜리 드러나거나 마찬가지인 거. 이런 인간, 이거 이영훈보다 더 못된 인간이 김범석이네요. 이거 전면 보이콧 캠페인을 벌여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고요. 그리고 지금 오늘 용산 첫 출근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청와대 앞에 지금 난리가 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주로 친여 단체들이지만은 투쟁의 성격은 좀 반발하는 내용도 상당합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그 다음에 조선일보 칼럼인데 지금 명청 전쟁까지는 아니고 명청 권력 암투가 시작됐다, 이런 칼럼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이런 가운데 우리 이제 보수 야당에서 4개 군소 정당이 그야말로 연합을 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영조 변호사가 이거를 발표했어요. 이런 내용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말이죠. 들어가기 전에 지금 단편 뉴스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유승민 딸 지금 특혜 임용 의혹과 관련해서 고려대에 대한 조사가, 왜냐하면 고려대에서 경영 박사학위를 받았거든요. 자, 그래서 이 고려대에서 지금 이 조사를 시행한다. 자, 그리고 국민신문고에다가 접수가 돼가지고 교육부가 고려대로 이동하면서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문제가 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김병기 원내대표의 아들이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당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서초경찰서에 이제 이게 배당이 됐다고 합니다. 이 아들. 참 이 말이 많네요. 이거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 왜냐하면 이 아들이 이제 국정원 다니는데 해외 정상급 기빈의 한국 기업 방문 가능성을 지금 의원실한테 알려주면서 요 관련 업무를 내용을 좀 알려달라. 인도네시아 대통령 당선자가 한화생명하고 하나오션에 방문한다는 정보의 진위를 확인해달라라고 요청한 내용이 되겠는데, 이게 사실이라면요 정말 충격적인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이거를 말이죠. 지금 이제 이 시민 단체가 이거를 고발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 그러니까 이제 김병기 사태도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제 이재명이가 말이죠. 넥타이도 아주 이제 통합을 상징하는 넥타이를 메고 오늘 첫 출근했는데, 각계 시민사회단체의 집회가 잇따라 열리고 있습니다. 민노총의 공공수준 노조, 서울지역 공공서비스 지부, 아이고 길기도 해요. 고용보장을 촉구하면서 지금 이제 청와대까지 광화문 광장에서 삼보일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계속해서 지금 이 삼보일배 하면서 지금 규탄을 좀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요 또 대구 출입국 외국인 사무소의 이주민 단속 과정에서 숨진 베트남 이주 노동자 고 뚜안 씨의 부친이 정부 사과를 요구하면서 108배에 나섰습니다. 자, 그리고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사망한 고 김충현 노동자 사건을 계기로 출범한 태안화력발전소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도 농성장을 사랑채 동쪽으로 옮겨서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여기서는요 발전소 중대재해 사망사고 위험의 외주화 중단하라, 한전 KPS 직접 고용하라, 이재명 정부가 책임져라, 이런 피켓을 들고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전국 사무금융서비스 노동조합 서민금융진흥원, 여기에 지부도 김은경 한국외대 교수의 서금원장 후보 대정에 반대하면서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노총이 노란봉투법 시행령 폐기를 요구하는 집회도
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좌우 집회 할 것 없이 주로 이제 진보 집회들이 오히려 더 많아요. 예. 그리고 이제 삼청동, 청와대 인근에 있는 주민들은 지금 상당히 좀 환영하는 이런 분위기가 상당히 세다고 그래요. 예. 자, 그러니까 뭐 좀 이제 장사가 좀 더 잘 된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지금 이제 이 조선일보 사설이 아주 비교적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오늘자 이제 사설인데 이 사설을 보면 청와대 복귀 입지보다 중요한 소통과 금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둘은 복귀한다고 그게 뭘 중요하냐 이거죠. 소통과 겸허를 해야지. 윤석열 대통령도 소통 중요한다고 용산을 가놓고서 한 개 개헌밖에 더 있냐 이렇게 비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재명이도 소통과 협치를 내세우지만 이거 걱정이 앞선다는 겁니다. 이런 취지의 사설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설 내용은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우선요, 과거 청와대는 일반 국민이 범접하기 어려울 정도였고 밖에서 내부가 보일 정도로 개방적인 미국, 영국, 일본의 대통령 총리 집무실과는 천양지차다. 그리고 종전에는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본관과 참모들이 근무하는 여민관 사이 거리가 500m가 넘어서 급하게 대면 보고를 하려면 차를 타야 할 정도였다. 청와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국민은 물론 출입기자도 알기 어렵다. 그래서 구중공물이라는 말이 나왔다. 예. 자, 이건 맞아요. 저도 뭐 청와대 근무해서 아는데 진짜 500m 넘어요. 예, 뛰어가야 돼. 근데 그러니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자동차 부르죠. 통상적으로. 예. 자, 역대 대통령들은 당선 직후엔 소통을 강조하면서 국민 뜻을 겸허히 받들겠다고 했는데 그런데 청와대만 들어가면 제왕대접을 받으면서 태도가 달라졌다. 대통령만이 아니라 참모들도 청와대라는 특별 권력에 취해서 세상과 동떨어졌고 여론의 길을 막고 폭주하다 불행한 결말을 맞았다. 야, 그런데 이런 문제를 의식해서 지금 이재명이는 대통령과 핵심 참모인 비서실장, 정책실장, 안보실장이 여민관에서 같이 근무하기로 했다. 대통령 요청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홍보전이죠. 직접 가본 미국 백악관을 참조해서 대통령이 부르면 참모들이 바로 달려와서 수시로 현안을 토론할 수 있는 집무실 위치와 구조를 만들었다는 것인데 용산 대통령실도 건물 하나에 대통령 집무실, 비서실, 기자실 모두 들어가 있었다. 윤 대통령은 구중공걸에서 벗어나 국민과 소통하겠다고 했지만은 아집과 불통으로 시대착오적인 계엄 사태를 일으켰다. 결국 중요한 것은 대통령 집무실 입지가 아니다. 낮은 자세로 소통하고 겸허한 태도로 국민을 설득할 때 청와대의 어두운 역사를 끊어낼 수 있다. 이재명은 소통과 협치를 내세운다. 하지만 나라의 근본 틀을 바꾸는 법과 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걱정스러운 모습을 드러내곤 한다. 대통령이 불쑥불쑥 내뱉는 말 한마디로 정책 방향이 급변하는 사례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대통령이 내가 모든 분야를 다 안다 라고 하는 자신감에서 독주가 시작되는데 역대 정권의 불행이 시작된 대목이다. 이 대목이 굉장히 무서워요. 역대 정권의 불행이 이미 시작됐다고 보는 거예요. 조선일보는. 그래서 이 대통령은 권력은 잠시 위탁받아 대리하는 것, 특별한 존재라는 착각에 빠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었는데 청와대 복귀에도 이 말은 꼭 기억하길 바란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예.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이 쿠팡 사태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쿠팡 사태 이거 완전히 우리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뭐냐? 이거 동아일보가 만든 도표예요. 자, 1인당 쿠팡 구매 이용권 5만 원을 주겠다는 겁니다. 이걸 보상했다는 거예요. 쿠팡 상품, 쿠팡이라고 하는 이 상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회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쿠팡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게 5천 원밖에 안 돼. 쿠팡 이츠 이거 5천 원밖에 안 돼. 쿠팡 트래블 상품 이거는 2만 원. 엄청 많은 것 같죠? 쿠팡 트래블 상품 몇백만 원씩이에요. 거기 2만 원 써가지고 몇백만 원짜리 가라는 거예요. 이 알렉스 상품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 대목에서 쿠팡에다가 5만 원을 쿠팡에다가만 다 줘야지. 왜 이걸 끼워주냐고. 요런 쪼매는 요런 거를 왜 끼워주냐고. 요 상품들 액수가 크니까 5만 원 줘가지고 여기에 들어와서 물건 사라 이거예요. 얼마나 이 꼼수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소비자 연대에서 우리 이제 소비자 그 단체에서 이거를 비판하는 입장문을 내놓고 있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거냐? 더군다나 시점으로 보면 내일 청문회가 열리잖아요. 그리고 어제는 지금 김범수가 다 출석 못 했잖아요. 여론이 비등하니까 말이 못해서 이런 지금 돈 장난을 치는 거예요. 돈 장난. 예,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지금 더
분나고 있는 겁니다. 전액 사용이 딱 제한돼 있어. 예? 전액 사용이 1조 6천억? 이거 1조 갖고 돼요? 연간 매출이 얼만데 이거 한 10조는 쓰게 만들어야지. 더군다나 지금 정부에서 영업정지 시키겠다고 하는데 영업정지가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아니 회원이 전 국민 거의 다가 회원인데 이걸 영업정지 시키면 누구한테 이거 제재하는 거야? 소비자한테 제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업정지도 못 시켜. 그러면 저 과징금, 요 제재를 세게 해야 되고 보상안을 최대한 더 크게 해도 우리 국민들이 지금 이거 용서해 줄까 말까인데 이런 상술로 지금 이 액수를 내놓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이겁니다. 그래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여기에서 이건 소비자를 우롱하는 거야. 수락을 거부해. 잘했어요. 전면 보이콧을 해야 됩니다. 제가 처음부터 그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중대한 사태의 책임을 축소하고 여론부마용 이벤트로 변질시키는 것이다. 예. 그리고 전 회원 보상이라고 하는 포괄적 보상을 앞세우는 방식은 소송 분쟁에서의 법적 책임을 희석하기 위한 사전 포장에 활용될 소지가 굉장히 크다. 그리고 대형 통신 카드사 유출 사건에서 1인당 10만 원에서 30만 원 수준의 배상이 인정되어 온 기존 흐름과도 비교해 볼 때 비판적으로 검증이 되어야 한다. 예. 자, 그리고요. 협의회는요, 정부와 국회를 향해서 쿠팡의 보상책 제안에 안주하지 말고 유출 규모, 경로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행정처분, 재발 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 이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자, 옳은 내용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정도 이제 이거를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요, 이 고용주 변호사, 오늘 4개 보수단체들이 지금 연대 투쟁을 하기로 했다. 자, 이렇게 지금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4개 단체, 요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간단합니다. 보수 4개. 정당의 전격 연대 투쟁. 자유통일당, 자유민주당, 우리공화당, 자유와혁신. 자유혁신은 황교안, 우리공화당 조원진, 자유민주당은 고영주, 자유통일당은 전광훈 목사님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고영주 변호사의 직접 입장 발표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죠. 귀한 자리를 만들어주신 전광훈 목사님과 통일당 관계자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 이정민 차관님께서 광화문에 1000만이 모이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1000만을 모으는 방법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6.3 대선 때 미국 선거 갑이산이 왔던 거 기억하고 계시죠? 그때 보스턴에다가 바닷물을 예를 들었습니다. 바닷물의 염도가 3.5%다. 그래서 염도가 3.5%를 유지하기 때문에 바닷물이 정화작용을 해서 썩지 않고 이렇게 유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애국 국민들이 3.5%가 나오면은 우리가 이재명 정부를 전복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믿을 수가 없어서 문헌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미국의 정치학 박사 엘리카 체노이스라는 사람이 여태까지 정부가 민중혁명의 힘으로 전복된 사례를 쭉 연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국민의 3.5%가 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모여서 항의를 하면은 그 정부가 전복된 확률이 80%였답니다. 그래서 우리 같으면은 5천만 국민으로 따지면은 3.5%면 175만입니다. 아까 이정민 차관님은 1000만이 모여야 된다고 그러셨는데 1000만까지 아니고 정확하게 175만만 더 모이면은 이재명 정부를 전복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우리 국민 175만이 광화문에 모일 수가 있느냐? 그 방법으로 지금 우파 사회가 갈갈이 찢어져 있습니다. 아까 우리 김경지 총재님도 부정선거 말씀을 하셨는데 부정선거를 믿는 분과 믿지 않는 분, 또 트럼프가 좋다 나쁘다, 계엄이 잘 됐다 못 됐다 사과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런데 문제는 자유우파 내 의견 차이로 갈라진 분들이 자유우파의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더불어민주당을 보는 것보다 더 미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가지고는 절대로 이재명이를 끌어낼 수가 없습니다. 지금 고등법원에서 재판만 제기하면은 바로 대통령직에서 퇴출되게 돼 있습니다. 다 알고 계시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115만 이상이 모일 수 있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파 사회가 이렇게 갈갈이 찢어져 있는데 우파 사회가 뭉치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뭉칠까를 생각을 했는데 먼저 제도권 정당 국민의힘 말고 원외 우파 정당이 4개가 있습니다. 자유통일당, 자유민주당, 자유와혁신, 우리공화당 이 4당이 서로 여러 가지 견해 차이가 있어서 하나로 뭉치지 못하고 지금 4당으로 나눠져 있는데 우리 4당은 자유민주 체제를 지키는 것과 이재명을 끌어내리는 데서 궁극적인 목적이 같기 때문에 뭐 부정선거다 무슨 다른 여러 가지 절반 의견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 당이 함께 뭉쳤다.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께서는 똑같은 생각을 가지시고 더불어민주당을 해체시키고 이재명을 끌어내리고 우리나라 자유민주 체제를 지키는데 목적이 같으시면은 전부 다 광화문으로 모여주십시오. 이렇게 4당이 합동 기자회견을 하면은 아마 지금도 전광훈 목사님 한 분에서도 광화문에 뭐 100만씩 모이고 그러는데 이렇게 4당이 합동 기자회견을 해서 국민들께 호소를 하면은 우리 국민들이 그동안에 뭐가 싫어서 못 나간다 하던 분들이
당원들이 다 뜻을 모아서 함께 모이면은 175만 원 금방 모일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당 대표들끼리 모여서 이미 자유민주당하고 자유화혁신 그리고 우리 공화당은 합의가 됐습니다. 이제 전광훈 목사님만 합의를 해주시면은 내당 합동 기자회견이 됩니다. 우리 자유통일당 관계자 여러분들도 거기에 뜻이 모아지도록 전 목사님을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임플란트를 자, 받기 이렇게 위해 해서 지금 일단 4개 보수 정당이 투쟁을 연대하는 겁니다. 무슨 뭐 다 합당하는 게 아니라 투쟁을 연대한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요, 지금 그 신자유연대에서 지금 30일 날 오후 2시에 의사당역 3번 앞 출구 앞에서 좀 집회를 갔습니다. 그래서 산업은행 그 민인당사, 국민인당사를 거쳐서 다시 의사당으로 돌아오는 가두 행진을 벌릴 예정으로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재명 재판 재개하라, 대장동 게이트 항소 포기 특검하라, 그리고 김현지를 특검하라, 이렇게 3개 투쟁 아이템을 선정해 놨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연대추, 이건 뭐 전당은 아니지만 신자유연대 시민단체이든 대규모 집회에 4개 정당이 가고, 당연히 국민의힘은 뒤늦게지만은 무조건 연대투쟁에 동참하라. 요게 지금 우리 국민의 명령이다. 이게 민심의 명령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정도로 이제 이건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지금 조선일보의 칼럼 하나를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거는 이제 기자들이 쓰는 광화문뷰예요. 조선일보 칼럼입니다. 명청 갈등, 권력은 나누지 않는다. 자, 그래서 개따롭고 과격을 치닫는 정청래, 친명계는 지금 자기 정치한다고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그래서 내년 8월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벌써 시작된 여권의 권력 암투를 지금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요, 그대로 제가 인용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요, 민주당이 계엄 사태로 집권한 이후에 친명, 친청 사이에서 몇 번 갈등을 불꽃이 튀었는데 명청 전쟁으로 불붙지는 않았지만은 상흔은 남겼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지방선거 출마로 공소이 된 최고위원 3자리에 대한 보궐선거가 진행 중이다. 모두 5명이 출마했는데 친명계가 3명이고 2명은 친청계다. 친명계 3명의 면면을 보면 작정하고 나왔음을 알 수 있는데, 이재명의 변호인 출신 친명 원외 조직의 상임 공동대표 김민석 총리의 측근이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 임기 초반인 지금은 대통령의 시간이다. 대선 승리의 약발이 남아있는 기간에 치러지는 큰 선거에서 여당은 대통령이 인기 얹혀가기 마련이다. 이번에는 내년 6월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있다. 하지만 친명들은 정청래 대표가 자기 정치를 한다는 불만이 크다. 대통령실 인사들도 비슷한 생각을 감추지 않는다. 친명계는 지난 8월 전당대회에서 이 대통령의 핵심 참모였던 박찬대 의원을 정청래 의원의 막산대로 내세웠다. 박 의원은 민주당 의원 166명 가운데 상당수의 공개지를 받고도 패했다. 정청래의 트레이드마크는 선명성이다. 다른 말로 하면 과격하다는 얘기다. 국정운영의 완급을 조절해야 하는 새 정부로서는 부담스러운 유형의 여당 대표이다. 박찬대가 승리해 당청 관계가 매끄럽게 되길 바랐을 이 대통령의 기대가 무산된 셈이다. 전당대회에서 정 대표는 최종 61%를 확보했다. 원리당원 국민여론조사에서 각각 66%와 60%를 얻었고, 박 의원은 대의원 투표에서 53%를 얻는데 그쳤다. 대의원 투표 15%, 권리당원 55%, 국민여론조사 30%를 반영한 걸 감안하면 정 대표의 압승이다. 대의원표는 국회의원 조직표로 불리는데 당시 대의원 한 표는 권리당은 17.5표로 계산했다. 여기에 의원들이 압도적 지지도 있었지만은 소용이 없었다. 이후 친청계는 대의원 투표에 부여했던 가중치를 폐지하는 조치, 즉 1인 1표제를 추진했다. 당원 주권 강화라는 명분을 내걸었지만은 측면계는 이를 다른 시각으로 봤다. 정 대표가 내년 8월 전당대회에서 연임에 유리한 조건을 만들려 한다는 것이다. 1인 1표제는 중하위까지 올라갔지만 정족수 미달로 부결됐다. 친명계가 움직였다는 얘기가 있다. 정 대표는 지난주 기자회견에서 1인 1표제를 다시 추진하겠다고 했다. 친청계는 몸을 낮추려 애쓴다. 이번 최고위원 보궐선거를 두고 정 대표 주변 인사는 명청 대전이 아니라 친청 대 반청 대결이다. 정청래가 제일 친명인데 명청 대전이 말이 되느냐고 한다. 정 대표는 갈라치기 하려는 일부 세력의 뜻이라며 선을 그었다. 윤 대통령은 권력을 잡자 대선 과정에서 감정에 쌓였던 이준석을 거친 방법으로 쫓아냈다. 하지만 친명계가 무대포로 정 대표를 공격할 수는 없다. 개딸로 불리는 민주당의 코어 지지층이 정청래식의 강경 노선을 요구하고 열광한다. 검찰청 폐지 속도전, 내란 전담대표 설치법과 허위조작 정보처벌법의 위헌 논란에 대해
선발이 맞지 않는다는 불만이 있지만은 대통령실이 그 법 자체를 반대하는 것도 아니다. 지방선거 2달 뒤인 내년 8월 민주당은 당 대표를 다시 뽑는다. 2028년 총선 공천권이 걸린 경선이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정청래는 막겠다는 친명계와 밀리지 않겠다는 친청계, 양측 모두 군싸움이 예정돼 있음을 인정한다. 영청 갈등은 권력은 나누지 않는다는 법칙을 또 한 번 증명했다. 비추의 혁명으로 탄생했다는 이재명 정권에서도 암투는 계속되고 있다. 아주 중요한 칼럼입니다. 예, 권력 암투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이 권력 암투 내용을 앞으로 계속해서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